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 소크라테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누구나 경험한다. 젊은 날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점점 비어간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늘 함께하던 사람이 하나둘 사라져 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조차 더 이상 걸 일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새로운 지혜일 수도 있다. 강물이 처음에는 넓게 퍼져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좁은 길을 따라 굽이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넓은 강처럼 사람을 품고 웃고 떠들며 흘러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폭은 좁아지고 깊이는 깊어진다. 인간관계 역시 양이 줄어드는 대신 질이 달라진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부터 아테네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말하곤 했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진리냐? 결국 그는 우리에게 스스로와의 대화가 가장 위대한 배움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의 친구보다 내면의 친구를 더 찾게 된다. 남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자리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자란다. 이는 고독이 아니라 성숙이다. 마치 나무가 겨울을 지나며 잎을 떨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겉으로는 빈자리가 늘어나지만 안으로는 더 단단해진다. 왜 친구가 줄어드는가?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경제적 형편이 달라진다.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실패를 경험한다. 그 차이가 벽을 만든다. 사는 거리가 멀어진다. 한 사람은 도시로, 다른 이는 시골로 간다. 배우자가 떠나거나 병들기도 한다. 자녀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면서 자연스레 부모 세대도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시간이 달라진다. 일과 건강, 생활 패턴이 서로 다르다 보니 만나기가 힘들어진다. 건강이 나빠지면 발걸음이 줄어든다. 성격이 변한다. 젊을 때의 활발함 대신 차분함이 자리를 잡는다. 신념이 달라진다. 정치적,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면서 대화는 쉽게 갈라진다.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한다. 왜 이렇게 멀어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 인간관계의 흐름도 억지로 막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기서 검토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친구가 줄어드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을 검토하게 된다. 진짜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기대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는다. 사람들은 흔히 외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외로움과 고요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젊을 땐 시끄러운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조용한 것이 평화가 된다. 친구가 줄어든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마라.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인연이 거기까지인 것이다. 대신 내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인연을 존중하라. 그 한두 사람이 평생의 벗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존중하라. 내 안에서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흔히 비교한다. 다른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그러나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의 수많은 친구가 과연 깊은 관계일까? 어떤 이는 10명의 친구가 있어도 허전하고 어떤 이는 한 명의 친구로도 평생 든든하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젊을 때는 무리 지어 다녔던 기억이 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떠들었던 날도 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서 진짜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는 드물었다. 겉으로는 즐겁지만 속은 공허했다. 나이가 들어 관계가 줄어들자 오히려 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고 더 진실해졌다. 이것이 삶의 역설이다. 내면의 대화는 고독 속에서 자란다. 소크라테스는 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사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진짜 선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평생의 친구였다. 그 질문과의 동행이야말로 그에게 삶의 힘을 주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라. 오늘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이 대화를 매일 이어가면 외로움은 차츰 사라진다. 대신 자기 자신이 친구가 된다. 인생의 황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맑은 호수 같은 시간이다. 잎이 모두 떨어진 겨울의 나무는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살아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줄어든 인생은 빈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자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아라. 하루에 10분은 조용히 앉아 스스로와 대화하라.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은 줄여라. 대신 진실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오늘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라. 그렇게 하면 고독이 평온으로 바뀐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친구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대화하며 깊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늘 많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광장에서 보여준 삶을 떠올려 보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정작 그의 삶의 무게는 내면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사람이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을 인생의 성공처럼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젊을 때의 잣대다.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경험과 확장을 위해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깊이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성장과 같다. 어린 묘목은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야 한다. 그러나 수십 년 된 거목은 뿌리로 힘을 모은다. 더 이상 가지를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가지를 줄이며 중심을 굳힌다. 인생도 그렇게 가지에서 뿌리로 옮겨간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기록한 플라톤의 책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젊은 알키비아데스에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는 명성과 권력을 얻으려 하지만 내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다. 그가 가르친 것은 명성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내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삶이 본질로 다가가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군더더기가 많다. 불필요한 만남, 얕은 관계, 피곤한 모임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군더더기는 떨어져 나가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는다. 그 결과는 단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수만이 담겨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진정 힘들 때 10명의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마음이 나아지는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하다. 아니, 그 한 명이 없더라도
내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외롭지 않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위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교에 덫에 빠지기 쉽다. 저 사람은 아직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저 사람은 모임에서 웃고 떠드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그러나 묻고 싶다. 정말 부러운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진실로 행복한지는 알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진짜 평화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을 던졌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가? 이 질문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내가 찾는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지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친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불필요한 인연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신호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갈라지고 또다시 합쳐지듯 인연도 흩어졌다 모였다 한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막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마라. 둘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라. 셋째, 내 안에서 평온을 찾아라.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때조차 평온했다. 그는 말했다. 선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해로울 수 없다. 그의 친구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오히려 담담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내면에 친구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다수의 동조보다 자신의 영혼과의 일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영혼과 일치할 수 있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영혼과 더 가까워질 기회다. 외부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내 안의 대화는 커진다.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 인생의 계절을 생각해보라. 봄에는 친구가 많다. 꽃이 만발하듯이 웃음과 만남이 넘친다. 여름에는 관계가 무성하다. 뜨겁고 활발하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관계도 하나둘 줄어든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나무는 홀로 서 있다. 하지만 그 겨울 속에서 뿌리는 가장 깊어진다. 인생 후반부는 겨울과 같다. 겉으로는 비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깊어진다. 이 고요한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준 지혜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의 속도는 느려지고 그 느려진 속도 안에서 많은 것이 보인다. 젊을 때는 너무 빠르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진실이다. 젊음의 시절에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든든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된다. 숫자는 많아도 진실은 적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때 진실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진리란 다수의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영혼과의 대화였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준다.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와 일치하고 있는가이다. 나이가 들면 외부의 소음은 줄어든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는 커진다.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외로움에 잠식된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들으면 고요는 지혜로 바뀐다.
고요는 나를 치유하고 고요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삶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노인이 말했다. 젊을 때는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나 늙고 나니 남은 건 두세 명뿐이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두세 명이 내 인생 전부였다. 많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적어지고 나서야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진실해진다. 넓고 얕았던 것이 좁고 깊어지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 전에 폭을 좁히며 깊어지듯 인생도 마지막으로 향할 때 더 깊어진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재판에서 변론할 때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는 심지어 죽음을 새로운 여행이라고 불렀다. 이런 태도가 가능했던 것은 그의 내면이 이미 단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의 시선보다 내면의 진실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친구나 제자의 수가 줄어든다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노년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 중요한 시기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찾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친밀하냐가 중요하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내면의 대화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자신과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내 삶을 검토하고 있는가? 나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고요를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지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교를 하지 마라. 억지로 붙잡지 마라. 대신 존중하라. 내 곁에 남아있는 한두 사람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존중하라.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준 삶의 태도다.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가 된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사실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진실과 마주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영혼은 외롭지 않다. 자유로운 영혼은 평온하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은 무섭지 않다. 겨울은 모든 것을 비워내지만 그 속에 봄의 씨앗을 품고 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겨울 같은 시절도 결국은 새로운 지혜의 씨앗을 품고 있다. 우리는 그 씨앗을 키워야 한다. 고요 속에서, 자기 성찰 속에서, 내면의 대화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눈을 감아보라.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나 자신을 떠올려보라. 그 존재들만으로 충분하다. 삶의 후반부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시간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면 외부의 친구가 줄어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는 언제나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기대를 내려놓아라. 비교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존중을 품어라. 내 곁의 사람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인생의 고요를 존중하라. 그러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함께 걷는 길이다.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동행이다. 그 동행은 가장 오래가는 친구이며 가장 충실한 벗이다. 그 벗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혼자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다시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내일이 고요하면서도 충만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삶이 외로운 겨울이 아니라 씨앗을 품은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봄의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